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인 드 퀘르뱅 병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손에서 바로 이곳이 아프시다면 여러분은 드 퀘르뱅 병을 앓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 퀘르뱅 병이 과연 뭔지,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기는지, 내가 드 퀘르뱅 병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방법, 치료는 어떤 치료가 좋으며 그렇게 하면 과연 치료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드 퀘르뱅 병, 일단 이름부터 좀 이상하죠? 드 퀘르뱅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이 질환을 문헌으로 처음으로 다룬 스위스의 의사 이름이에요. 프리츠 드 퀘르뱅이라고 하는 스위스 의사 선생님께서 1895년도에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 사례를 발표했는데, 이분께서 보니까 이상하게 손에서 바로 이 부위를 아파하는 환자분들이 참 많더라 하고 발표를 한 거죠. 그 뒤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 병이 점차 밝혀지게 됩니다. 드 퀘르뱅 병은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그 힘줄들은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여기 두 개의 힘줄이 보이실 건데요. 이름은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신근 이라고 하는 근육의 힘줄들입니다. 이 힘줄들은 여기 보시는 짱짱한 막 아래로 통과하는데요. 이 막은 힘줄을 지지해주는 띠입니다. 지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힘줄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너무 무리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 힘줄과 지대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마찰력에 의해 지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지대 조직이 붓고 두꺼워질 수 있어요. 물론 힘줄 자체도 염증이 생기면서 부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대 밑으로 힘줄이 부드럽게 지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찰이 심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드 퀘르뱅 병이에요. 드 퀘르뱅 병을 일으키는 힘줄은 환자분 본인 스스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쭉 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힘줄이 관찰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좀 더 옆에 있는 바로 이 힘줄이 드 퀘르뱅 병을 일으키는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신근이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드 퀘르뱅 병은 손목만을 이용해서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엄지손가락을 반복적으로 무리해서 사용해야 되는 직업군에서 잘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을 많이 쓰시는 주부 분들께 많이 발생하고요. 반복적으로 물건을 집어 올려야 되거나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컴퓨터 타이핑 작업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께도 잘 발생해요. 또 특징적으로 아기를 출산한 뒤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한 엄마들에게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은 육아를 아빠들 그리고 조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하시다 보니 갓 출산한 댁의 엄마 아빠들 그리고 아이의 할머님들까지도 이 병으로 병원을 굉장히 많이 찾으십니다. 이 드 퀘르뱅 병은 사실 환자분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진단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본인께서 아프신 곳이 이곳이 맞다면 드 퀘르뱅 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통증은 어떤 물체를 짚고 들 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통증은 딱 이 부위만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힘줄이 주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통증이 위아래로 퍼지듯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통증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뭔가 딸깍 걸리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눌러서 아픈 부위를 찾는 건데요. 엄지손가락 측 손목을 잘 만져보시면 한 군데의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만져지실 겁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이 부위 또는 근처로 해서 힘줄이 지나가는 경로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드 퀘르뱅 병의 특징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주먹 안으로 집어넣고 누르시면 더 명확하게 통증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또 이 자세에서 새끼손가락 쪽 방향으로 주먹을 이렇게 틀었을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드 퀘르뱅 병을 의심해 볼 때가 많습니다. 댁에서 가족분들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치료는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으로 잘 해결이 됩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일단
잘 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활동을 최대한 줄여주고 아픈 손에 물건을 쥐고 반복적으로 드는 행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출산 후 발생한 증상이라면 아픈 쪽 손을 이용하여 아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돼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소염제 역시 증상이 가벼울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신 환자분들은 이러한 휴식 치료와 먹는 진통소염제만으로는 효과를 못 보실 때가 많아요. 또 이게 손이다 보니 아무리 활동을 줄여야 된다 알고는 계셔도 현실상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증상이 더 악화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치료가 핵심적인 치료입니다.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연결된 손목의 사용을 막아주는 보조기고요. 두 번째는 주사치료입니다. 보조기 원리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염증이 발생한 부위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붓기와 염증이 빠질 때까지 손을 강제로 쉬게 해주는 거죠. 계속 엄지손가락을 사용한다면 이 병은 낫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기를 이용해서 손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치료는 이 보조기만을 이용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떠한 해도 주지 않고 통증도 없는 치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런 보조기 치료까지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결국 주사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사치료는 주로 스테로이드 성분을 염증이 발생한 힘줄과 지대, 부위에 정확히 주사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마취약 성분과 윤활 성분, 그리고 힘줄의 염증 회복을 돕는 기타 주사 성분이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치료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통증이 며칠 안으로 확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치료의 효과를 우수하게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약 82에서 83%의 환자들이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거의 완벽하게 좋아지더라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사치료를 해드려보면 그 정도의 효과를 환자분들께서 보시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10분 중 약 8명에서 9분은 효과를 잘 보신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혹시 몸에 해가 되지 않나요? 인데요. 이 걱정, 아주 틀린 걱정은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간혹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주사 맞은 후 며칠간의 극심한 통증인데요. 이 통증은 주사 치료를 하신 다수의 환자분들께서 경험하게 되시지만 거의 대부분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사 맞은 피부 부위가 약간 변색이 되거나 피부 자체가 다소 함몰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고요. 엄지손가락 쪽으로 쩌릿쩌릿한 증상이 일정 기간 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했다면 힘줄 자체가 주사 성분으로 인해 약해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주사치료의 이런 부작용들 듣고 나시면 겁이 많이 나실 텐데요. 사실 이런 이상 반응들 또는 부작용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며 여러 번 주사치료가 누적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드퀘르뱅 병으로 인해 통증이 너무 극심하거나 주사치료 외의 다른 치료를 이미 해보았으나 전혀 효과를 못 보셨다면 한 번 정도의 주사치료는 큰 걱정 마시고 받아보시도록 권유드릴 때가 많아요. 주사치료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인해 환자분께서 고생하실 확률보다는 주사치료로 급격한 호전을 보셔서 도움을 받으실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는 반복적으로 자주 맞으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금방 다시 재발되는 정말 악성 드퀘르뱅 병 환자분들께 권유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부터 수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드퀘르뱅 병 환자분들은 적절한 비수술적 치료와 생활 습관 변화로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득꾀레뱅 병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